피해자분들은 위로받고 보상받아 마땅한 아버지의 생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슬픈 현실에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안녕하세요. 오늘 체험학습 주제는 강제징용입니다. 여기는 용산역인데요. 용산역은 강제징용과 이제 아주 연관이 깊은 장소랍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용된 노동자분들이 이제 이 용산역에 모이게 되고, 그 용산역에서 이제 국내, 국외할 거 없이 식민 지배를 받는 그 나라들로 이제 다 퍼져서 이제 강제징용 장소로 끌려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용산역 한편에 노동자분들을 기리기 위한 노동자상이 있다고 해요. 그럼 오늘 같이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 나왔는데요. 강제징용이랑 이제 일제가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폭력적이고 이제 계획적으로 조선인 노동자들을 각종 산업 현장에 동원한 것을 말합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제징용이 시행됐고, 이때 이제 징용된 조선인들만 해도 최소 100만에서 800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당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이제 증언을 몇 가지 볼 텐데요.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 이제 살인적인 노동과 반복적인 구타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 배를 골아서 영양실조로 사망하신 분이 이제 한 47분 중에 12분 정도 있었다 이런 말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노동시간이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아주 가혹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일하던 이제 일본 사람의 증언도 있는데요.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100명 정도 되는 조선인들이 이제 대열을 서 있었는데 이제 다들 말라 보이고 영양실조에 걸려 기력이 없어 보인다 라고 증언을 했고, 노동 중에서도 이제 가장 가혹한 위험한 곳에 이제 배치를 시켰으며 안전장치가 없어 이제 추락사하는 경우도 이제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우연히 조선인 분들의 이제 숙소를 갔었는데 그곳은 이제 마치 환경이 돼지우리나 다름이 없었다 라고 이제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에서 강제적으로 노동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한 게 이 강제징용상인데요. 이 강제징용상은 2016년에 이제 노동자들의 모금으로 처음 설립이 되었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운 게 국가 주도의 사업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모금. 여기 주변에 보시면 지금 기둥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기둥에 당시 모금에 참여해주신 여러 시민분들의 이제 이름과 단체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이제 기습철거하려 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오히려 이 지금 용산역에 있는 이 강제 노동자상을 불법 시설물로 지정을 하고 벌금을 계속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제작한 작가는 이 노동자상을 이제 어떤 특정 모델을 통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피해자들의 보편적인 모습을 이제 모티브로 삼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제 노동자상은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표현하는 작품이라 했습니다. 이 오른쪽에 어깨를 보시면 새가 있는데, 이 새가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새이고, 이 노동자상을 보면 고개를 수그리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 손을 들고 있는 의미가 이 탄광에서 나와서 햇빛을 마주하는 그런 이제 희망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이제 석탄들이고, 나무 기둥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돌아가신 분들의 묘비를 이제 재현해낸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징용 노동자분들이 어디로 끌려갔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함도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현 남서쪽에 있는 무인도인 하시마섬. 이 하시마섬이 이제 군함도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가 해상 군함을 닮았다 라고 해서 이제 군함도라고 합니다. 이 군함도는 이제 미쓰비시라는 기업이 여기 있는 해저탄광에 석탄을 채굴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많이 끌고 가는데요. 그때 끌고 간 조선인이 500명에서 이제 한 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작업 환경은 해저 이제 1km, 땅속으로 이제 1km를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평균 기온이 45도, 그리고 습도는 한 95% 정도, 그리고 이제 유독가스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환경에서 석탄을 이제 채굴했는데요. 하루에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일을 했다고 해요. 하시마섬의 겉모습을 보면 아파트나 이제 병원 등 이제 현대적인 이제 시설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시설들은 일본인들을 위한 것이었지 당시 징용된 노동자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징용되신 이제 노동자분들은 오히려 감옥 같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은 도대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하시마섬을 포함해서 23곳을 메이지 일본 산업유산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한 산업혁명유산을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했고, 실제로 2014년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는 이것에 대한 이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가 이제 통과되고 2015년 7월 이 하시마섬, 아까 얘기했던 군함도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이 등재 결정 회의에서 일본은 일부 시설에 수많은 한국인이 자기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을 했다 라고 밝혔고, 해당 시설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안내센터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약속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제징용 관련 재판에서 강제징용의 이제 주체였던 그 일본 기업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사실은 이제 자유롭게 취업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강제성이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신형에 들어있는 재적 등본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해자 신원이 불분명하다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 기업과 지금의 자신들의 기업이 전혀 다른 기업이다 라고 이제 주장도 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제 개인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 재판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 1997년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일본 제철을 상대로 유족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모두 패소를 했죠. 일본에서 모두 패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 법원에 다시 이 재판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 이제 피해자 유족분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1년이 지난 19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이제 신일본 제철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 라는 판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판결이 중요한 게, 배상 판결도 중요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에서 일본은 식민지배를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강제동원의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 이 강제동원에 대한 청구권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애초에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이후 이제 일본이 어떤 태도를 취했냐? 일본은 이 재판 결과를 보고 한일 관계의 신뢰가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관련 물품들을 수출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정부는 이 강제징용 피해자 파악과 지원을 위해서 2004년, 2007년, 2010년 위원회를 설립해서 피해자분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들은 이제 한시적으로 설립된 위원회였고, 사죄와 배상 요구가 아닌 위로금 또는 뭐 의료지원금, 뭐 미수금 지원 등 돈으로 문제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한 거죠. 이 위원회들도 결국 2015년에 다 폐지가 되었고, 이 피해자들의 이제 조사한 자료들은 이제 행정안전부로 넘어가 됩니다. 근데 2014년에 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런 게 출범을 해가지고 그 전에 위원회들이 하던 일을 넘겨받습니다. 넘겨받아서 그 유가족분들이나 피해자분들 찾아다니려고 하는데 이제 정보를 넘겨주지 않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개인정보법에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자문회의를 열어서 넘겨줘도 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업의 목적이 저번에 하던 위원회와 이 재단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제 만장일치로 회의 결과가 나왔던 것이죠. 하지만 행정안전부, 행안부 관계자는 생존 피해자 진술은 이제 다른 얘기고 유족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만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피해자분들의 진술을 우리가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이게 유족 지원 사업과 관련이 없는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를 제외하고 이제 수출 금지를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제 한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 이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진 거죠. 한국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일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때리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제 일본에 대한 반감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노재팬 운동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이 한국 정부는 이 국민들의 여론과 정반대인 더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한 나머지 강제징용 가해자의 책임을 함께 떠안는 법안을 이제 발의하게 됩니다. 2019년 12월에 기업 화해 미래 재단 법안을 발의하는데,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 화해 미래 재단을 성립하고 한일 양국 기업 및 국민의 기부금으로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도와주자, 위자료를 제공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인데, 이것은 단지 돈을 지급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법안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이 제안도 이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1년 6월 7일날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을 이제 각하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대 규모의 강제징용 관련 소송이었는데, 2015년 5월 22일 청구된 소송건으로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각하되었고, 각하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식민지 불법성을 인정했다는 자료가 없다가 있고,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동맹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더 나아가서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 우려되어서 각하한다라는 요지의 판결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청구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에 따른 피해자분들은 위로받고 보상받아 마땅한 아버지의 생고생이 왜곡되고 부정되는 슬픈 현실에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한국 판사와 한국 법원이 맞나? 참으로 통탄하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가해자인 일본은 사과를 하는 태도는커녕 우리나라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강제징용 문제는 피해 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여론과 역행하는 정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강제징용 피해와 관련해서 의료 지원을 받는 분들이 2,400분입니다. 이대로라면 3, 4년 후에는 피해자분들이 모두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상황, 우려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피해자분들이 돌아가셨다 해서 이 문제를 끝내는 게 아니라 피해자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실 때 이 원통함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 현실이 이제 안타까운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끔찍한 일을 자행한 일본과 우리나라는 도대체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일본이 수출 규제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본에게 좀 강력한 그 태도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강력한 태도라기보다 취한 척을 했죠. 지소미아를 이제 파기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결국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는 커녕 지소미아의 종료를 연기한다 라고 하면 이제 결국 한 번 더 굴복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고, 최근 2021년 6월에 실시한 연합공군훈련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이 모두 참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참가하는 계기가 이 3월 달에 있었던 한미 외교 국방회의에서 이제 한미일 3개 국의 안보 협력을 강조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이제 같이 훈련을 하게 됐고, 또 7월 달에는 미군 7함대가 주관한 이제 한국, 호주, 일본 이렇게 참가한 해상훈련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의 군함이 우길기를 세운 일본 군함과 함께 이제 나란히 항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문제만 협력하는 게 맞는지, 우리에게 항상 잘못을 해온 나라와 어떻게 앞으로의 안전을 함께 꾸려나갈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과거사 문제로 인해 일본과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한미일 동맹 강화란 이유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협력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이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과거사 문제를 묻어두고 군사적인 협조만 하는 것이 이 한일 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인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이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